공동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관련 시장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 화오에서 준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관련 시장 전망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간 땀 나고 큰일 났다. 가실게요. 네, 김철 멘트 큐. 죄송해요. 다시.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화오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지난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화오는 8월 21일 조선비즈와 공동으로 웨비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웨비나에 이어서 디지털금융센터 김용태 고문님, 이보연 변호사님, 성지훈 전문위원님 모셔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의 동향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한마디로 크립토 윈터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2017년에 이제 1차 부밍이 있었고 또 2021년에 또 부밍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그 미국 연방준비 그 제도의 어떤 그 금리 인상 기조가 있었고 또 SEC 그에서 바이낸스 거래소나 혹은 리플과 같은 그 토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거는 방식으로 지금 규제를 축적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그 상당히 시장의 어떤 그 이제 상승세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다만 그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세제 혜택도 지금 주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고 있고, 중국 정부가 그 이제 가상자산 상당히 그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 홍콩에서 개인의 어떤 계좌 개설을 가능케 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또 그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상당히 그 이제 상하방의 움직임보다는 약간 그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시장의 어떤 움직임이 여타 또 가상자산의 어떤 투자나 혹은 어떤 VC 쪽의 투자나 또 혹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이제 그 선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그 조정 국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어떤 배경이랑 목적으로 도입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시에 이제 금융 당국이나 또 혹은 그 국회의 입장은 가상자산 기본법, 그러니까 업권법을 만들어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그 이제 업태나 혹은 불공정 행위, 소비자 보호 쪽을 이제 규제하자는 쪽이었는데, FTX 파산이나 혹은 또 테라노 사태 같은 메가톤급 그 시장에 충격을 주는 부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적으로 좀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자라는 방향으로 어떤 방향성이 설정이 되면서 이게 이제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것도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것들을 먼저 규율 체계를 확립하고 2단계로 기본법, 이제 업권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설계를 해나가는 것으로 금융당국과 이제 국회에서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 미카가 이제 그 가상자산 기본법과 관련된 단일 법 체계가 지금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어떤 자금 세탁 방지법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단일 법으로 지금 갖춰져 있는 그 좋은 예인데, 우리나라도 아마 이쪽 방향으로 2단계에서는 나가지 않을까 지금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규정의 체계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제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편과 불공정 거래 규제를 위한 편, 두 편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용자 보호에 있어서는 예치금이나 가상자산 사업자와 고객의 자산과는 분리해야 된다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불공정 거래 편에서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시세 조정,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그리고 부정거래 행위 금지,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이상거래 감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어떤 형태의 보호를 제공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가 자신의 어떤 재산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투자를 위해서 맡겼을 때 그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서 맡긴 예치금 그리고 가상자산이 고객의 자산, 그러니까 이용자의 자산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분리 보관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장부 거래나 이상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기존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규율 범위 밖에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불공정 거래 규제에 관한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불공정 거래에 있어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시세 조정, 부정 거래 행위 금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내용들은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를 중심으로 규제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임의적으로 입출금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들을 금지하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이상 거래를 감시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존에 규정이 돼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자기 발행 그 코인을 거래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불공정 거래 규제를 크게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주요 이슈나 도전 과제 같은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그 기본법에는 일단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하고 또 자금세탁 방지법에 있는 내용들을 다 포괄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가상자산뿐만이 아니고 가상자산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NFT, 뭐 그다음에 그 디파이, 뭐 혹은 뭐 메타버스나 이런 데 일부 또 아마 이 법 안으로 그 포섭될 것으로 그렇게 그 예측이 돼서, 일단은 가상자산 그 디지털 자산 혹은 기본법이 우선은 가상자산 관련된 기본 개념 정의부터 시작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수탁업, 커스터디죠. 그 다음에 거래소업, 교환업, 그 다음에 평가업, 여러 기타 등등의 기본법에서 그 인허가 단위가 그 창설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도전 과제가 무엇이 될 것이냐. 일단은 현재까지는 법 제도 밖에서 있다가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으니 사업 계획을 세우고 또 이 이익을 창출해 나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클리어되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금융 규제라는 거는 사실 상당히 촘촘하게 뭐 이용자 보호나 불공정 거래나 혹은 미공개 이용 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 체계, 또 소비자 보호 측면, 또 내부 통제 이런 것들이 그 계속적으로 이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규제 충격 또 혹은 규제에 대한 대응이 지금 현재 업계의 도전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주석 공시 모범 사례에 관련해서 성지훈 전문위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이 주석 공시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주요 사항과 원칙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금융감독은 감독 지침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회계 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발행회사, 그 다음에 일반 보유회사,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발행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발행한 토큰 관련된 수익인식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토큰 발행 예정 물량이나 보유 물량, 그리고 재취득 물량 이런 것과 같은 수량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유자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 또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데, 그 분류 판단 근거나 그리고 최초 취득원가 그리고 후속 측정 관련된 회계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거래소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고객과의 사적 계약, 그리고 법규 문제, 그리고 보관, 위탁, 관리 정책 등을 감안해서 자산 부채로 인식하거나 아니면 난회로 분류하여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석 공시 외에 이제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이 금융 규제를 준수하고 투명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의해야 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경영진이 규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그 규제 변화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상자산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런 회계적 쟁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에 맞는 회계적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활용해서 회사의 상황에 맞는 내부 통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급속하게 변화하는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가상자산 시장은 시세 변동이나 여러 가지 투기성 이슈들, 그다음에 가상자산 별로 어떤 사업성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다소간의 의무를 부과가 되는 그러한 법률이긴 하지만, 이를 통해서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은 조금 더 보호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도입된다고 해서 가상자산을 투자하거나 이용하는 고객들의 입장에서 특별히 뭔가 아주 극적으로 뭔가 달라진다, 환경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부정거래 행위 규제 부분을 보면은 중요 문서에 그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인들 입장에서는 중요 문서에 어떤 중요한 사항들을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를 하게 되면은 손해배상이나 여러 가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중요 문서는 통상적으로 백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이용자 입장에서는 향후에 코인 발행인들이 제시하는 백서 내용을 좀 유의 있게 보시고, 그 내용이 향후에 반드시 지켜진다는 전제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관련한 저희 법무법인 화우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